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시가총액 5위 규모의 벤처캐피탈 업체인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청약이 2월 15일 화요일에서 16일 수요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과연 청약할 만한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출처는 1월 12일 한국경제기사고요.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업체입니다. 수익 구조를 보시면은 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관리보수, 투자 수익에 대한 수익 배분, 기준 수익률을 상회하는 경우에 성과보수, 그리고 조합이 아닌 자체적인 투자를 통해 얻는 투자 수익 등이 있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지난해 말까지 9개의 펀드를 청산을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청산한 3개 펀드의 청산 수익률이 각각 19.1%, 17.8%, 33.3%였습니다. 이 수치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업계 평균값인 5.9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벤처 캐피탈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2020년 실적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3%, 영업이익은 70.91%, 당기순이익은 87.73%나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21년 3분기 기준으로 이미 2020년 실적을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시가총액은 1,890억입니다. 현재 벤처캐피탈 업체 중에서 시가총액이 2,000억이 넘는 곳이 얼마 전에 상장한 KTB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4개 회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상장하면서 시가총액 1,900억을 넘긴다면 벤처캐피탈 업체 중에서 시가총액 5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공모 청약일은 2월 15일에서 16일까지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2월 18일로 환불일까지 2일이 걸립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퓨런티어, VC, 하나금융21호 스펙과 청약이 겹칩니다. 바이오F DNC 환불금과 한국 제10호 스펙 환불금으로 스톤브리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스톤브리지 벤처스 환불금으로는 풍원 전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공모가 밴드는 9,000원에서 1,500원으로 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1,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공모가는 PER로 산정을 했고요. 비교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21년 3분기 기준으로 최근 4분기 실적을 연환산해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비교회사 평균 PER은 10.70배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 역시 21년 3분기 기준 직전 4분기 실적으로 공모가를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주당 평가 가액은 15,38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할인율 31.73%에서 41.48%를 곱하면 희망 공모가의 밴드인 9,000원에서 1,500원이 나옵니다. 상당 기준 할인율 31.73%는 21년 이후 코스닥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상당 기준 할인율이 26.07%인 점을 고려할 때 좋은 수준의 할인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교회사는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신고서에서는 2020년 기준 창업 투자 및 기타 투자 수익 40% 이상인 업체 중에서 비교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업종을 고려할 때 비교회사 선정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비교회사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K 파트너스, 나우 아이비 캐피탈, TS 인베스트먼트, 린드만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5개 회사입니다. 이 비교회사들은 모두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기순이익은 규모가 그래도 조금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PER에 있어서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회사 선정은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벤처캐피탈 회사인 KTB 네트워크의 현재 PER도 9.37배로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10.70배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공모가는 무난하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비교회사 선정도 적절해 보이고요. KTB 네트워크의 경우 공모가 산정에 적용된 PER이 11.19배로 스톤브리지 벤처스보다 조금 더 높고 할인율은 27.6%로 스톤브리지보다 조금 더 낮았던 점을 볼 때 적어도 KTB 네트워크보다는 좀 더 싸게 공모가가 책정이 된 듯합니다. 공모 규모는 450만 주로 금액으로는 공모가 산당 기준으로 473억입니다.
구주 매출이 40%가 있습니다. 구주 매출이 상당히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은 없네요.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112만 5천 주로 그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KB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두 곳이고요. 청약 한도까지 청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증거금이 각각 9,450만원, 7,350만원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KB증권은 1,500원, 삼성증권은 2,000원입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는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KB증권과 삼성증권은 모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에 속합니다. 하지만 청약 한도가 모두 작은 편이죠. 이런 경우에는 균등 경쟁률은 높고 비례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두 증권사의 청약 단일표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통하는 물량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수요 조사 전, 즉 확약 전 데이터로 실제 유통하는 물량은 기간 의무 보유 확약에 따라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스톤브리지 베처스의 시가총액은 1,876억으로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은 2억 0.09%, 총 유통하는 금액은 474억 25%입니다. 비슷한 시총의 K옥션, 마인지랩, 딥노이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초가가 K옥션은 더블에 성공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따상까지 갔었죠. 마인지랩은 마이너스 1%, 딥노이드는 플러스 71%였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유통하는 물량은 따상을 기록한 K옥션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나머지 두 개의 회사보다는 좋은 수준에 속합니다. 21년 7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496억, 21%, 총 유통하는 금액은 954억, 39%였습니다. 코스닥 평균과 비교를 해도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수치는 좋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기존 주주 물량은 매우 좋은 수준, 총 유통하는 물량은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에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 33만 주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34.64억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의 7.3% 수준입니다. 결론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벤처캐피탈 업체입니다. 12월에 상장한 벤처캐피탈 회사인 KTB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시초가가 겨우 플러스 4%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8%, 즉 손실이었죠. KTB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꽤 좋아 보이는 공모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이렇게 나빴던 이유는 기간 경쟁률이 50대 1로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KTB 네트워크는 스톤브리지 벤처스와 비교를 할 때 구주 매출이 없었고요.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도 없었고 총 유통하는 금액 역시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25%보다도 더 적은 20%였습니다. 물론 KTB 네트워크보다는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공모가 산정이 좀 더 싸게 된 것 같긴 하지만 만일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청약하기 꺼려질 것 같긴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요 예측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요 예측 결과와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업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스톤브리지 벤처스 종목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